2025년 12월 29일 3일이 지나가면 2025년도가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네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이 2025년도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 또 이제 새롭게 하는 도전을 했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에 참 감사한 마음이 좀 듭니다. 일단 비트 차트를 좀 봅시다. 진짜 너무 한다 싶을 정도로 완전 스캠 차트예요. 스캠. 오늘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가 또 이런 패턴으로 빠지는 걸 보고 장기적인 약세장이 왔다라고 이제 판단이 될 정도로 그런 장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그 프리장에서 비트코인이 이런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상승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방송 시작하기 몇 시간 전부터 계속 비트코인이 90K만 가면 이런 이제 조정이 좀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처구니가 없죠. 오늘 본장 열리고 이게 V자로 반등을 할지 지켜봐야 되고 아직 연말 랠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금 나스닥 차트인데 여러분들 딱 봐도 뭘 느낍니까? 최근 크리스마스 전이랑 지금 크리스마스 후 12월 26일까지 거래량이 실종되었어요. 지금 연말 랠리가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거래량이 실종이 되어가지고 차트가 굉장히 박스권에서 움직였다. 비트는 약세를 보이고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아주 큰 강세는 아니지만 좀 강세를 보이고 안전자산들 초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돈이 다 수급이 된 거예요. 다른데 웬만한데 투자하기보다는 좀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많이 수급이 되었는데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연말 강세 그리고 연초 강세장이 좀 이어질지에 대한 그런 의문도 좀 생기고 만약에 그게 이어진다면 역사적으로 계속 연말에는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라는 그 공식이 맞아 떨어지겠죠. 오늘 비트 저런 양상을 보인 것도 세력들의 싸움 속에 나타난 현상일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들 힘으로는 이런 그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찌됐건 고래들이 움직여줘야 되고 그 고래들 움직임을 개미들이 따라가거나 물리거나 했을 때 저런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차트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이런 그림들이 자주 나올 거란 얘기예요.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연말이니까 좀 뭔가 좀 지지를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벗어나게 만드는 차트가 나왔어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얘는 우상향을 해요.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장 교란시킬 때 어느 정도 고래들이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개미들이 알아서 나서서 가격을 내린단 말이에요. 야, 이거 정말 끝난 건가? 비트코인? 공포심 심어주는 거죠.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10년 뒤가 되면 지금 이 자리가 추억의 자리가 돼버려요. 계속 우상향 합니다. 무조건.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는 비트가 올라가면 다 같이 우상향 한다 이 정도로는 얘기를 하지만 확신을 담을 수는 없어요. 근데 비트는 확신을 할 수가 있죠. 왜?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야 선물할 때 짧은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지만 수익을 가져오고 손실을 보기도 하고 하지만 최대한 좋은 포지션에 진입을 해야 얘네들이 흔들더라도 그 흔드는 최대한 고점이나 저점 근처에서 움직여줘야지. 그래야지 내가 물리더라도 살아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나올 수가. 그래서 좀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전 같으면 올해 한 8월달 9월달만 하더라도 좋은 라인이 있으면 중간에서 매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 자리 진입하더라도 레버리지를 지금은 좀 줄여서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돼요. 너무 이제 시장이 교란하고 하루에 3% 올렸다가 마이너스 1%가 넘게 빠지고 이런 장이 형성이 되니까 그걸 다 우리가 버틸 수는 없거든요. 우리 돈은 한정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장은 골드 나스닥 다 폭락하고 골드는 여기서 한번
매수 대응 해보고, 오늘 위험하니까 1.5란만 매수 대응 해볼게요. 골드는 550불 익절했어요. 한 계약 반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좀 지켜볼래요. 자, 골드 지금 자리에서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냥 짧게 1.5계약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뭐 피보나치 수평 라인 23.6에서 진입을 했고 1.5계약으로 일단 700불 입절했습니다. 700불 본장 시작되었습니다. 자, 저는 골드 체결되었어요. 골드 지금 진입한 골드 자리는 전의 신고가예요. 전의 신고가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골드 자, 또 500불 챙겼습니다. 뭐 적은 계약수로 3번 진입해서 3번 다 먹었죠. 이제 뭐 나스닥이랑 코인들도 반등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볼게요. 저는 지금 골드 한번 다시 매수 한번 짧게 좀 보겠습니다. 800불 익절했죠. 1분 만에 또 800불 익절했습니다. 달러 지수와 골드 가격과의 역외관계로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미국 주가지수 선물과의 관계는 보통 어떤 관계인가요? 우리가 쉽게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가 하는 나스닥 100이라는 상품하고 S&P 500, 다우, 러셀 2000 이런 상품들을 우리가 지수 상품이라고 그래요. 지수 선물. 그리고 이제 골드, 실버, 카파, 둘이죠. 뭐 이런 종목들, 뭐 백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자재 상품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면 이제 원자재 상품 중에서 안전자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안전자산.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 또는 뭐 유로, 파운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통화 상품이라고 그래요. 통화 상품. 여기 원래는 이 세 가지가 이제 선물에서 주를 이루었죠. 주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나스닥 100이라는 종목이고, 물론 S&P 500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이 전 세계 선물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요. 예전에는 어떤 관계였냐면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안전자산 하락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시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하고 미국의 금리가 높은 편이죠. 인플레이션하고 금리가 높을 때는 당연히 모든 우리 시선이 금리 인하에 맞춰져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안전자산이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나스닥 100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초점이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상승을 하게 되면 골드가 같이 상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커플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얘네들 관계도 정말로 복잡하게 얽혀요. 그런데 여기다가 한 놈이 더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묶을 때 이 두 가지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을 위험 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해졌어요. 지금은 나스닥이 상승을 할 때 코인이 커플링 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같은 위험 자산군에 있다 보니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골드하고 실버가 거래량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골드 실버가 계속 올라갈 때 비트코인이나 나스닥 같은 종목들이 좀 주춤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골드하고 실버가 조금 빠지고 달러 인덱스가 빠질 때 그때 코인이나 나스닥이 좀 반등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사실 너무나 얘네들이 얽혀 있어가지고 뭐가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러 인덱스, 달러가 이제 돈이죠. 돈의 가치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웬만하면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요. 골드든 나스닥이든 비트코인이든 다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날 이제 우리가 현재 있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많이. 현재가 인플레이션 상황이냐, 뭐 또는 최악의 상황인 스태그플레이션이냐, 금리가 높냐 낮냐,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냐,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괜찮은 경제 상황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나스닥하고 골드는 디커플링, 그러니까 나스닥 빠질 때 골드 매수 잡으면 올라갔었어요. 일반적인 상황은. 근데 지금은 이게 딱 뭐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요, 또 달러가 올라가는데 골드도 올라가고 나스닥도 올라가고 코인도 올라가고 이런 날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저녁에 우리 본장 전에 흐름을 보시면요, 나스닥 빠지죠, 골드 빠지죠, 달러 인덱스 빠지죠, 코인 빠졌어요. 같이 이렇게.
그때 이제 거시경제 흐름이나 악재 호재에 따라 좀 달라졌어요. 근데 여기다가 요 놈이 껴버리는 바람에 비트코인이라는 종목이 요 몇 년 사이에 선물 시장에 등장을 하면서 이 돈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선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비트코인하고 골드를 디커플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커플링이다 디커플링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얘네 둘만큼은 좀 그래도 많이 디커플링이 좀 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위험 자산들은 분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골드가 주춤할 때는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날은 골드가 좀 주춤할 때 나스닥이랑 코인이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같이 상승하는 뭐 그런 날도 나오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보다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앞으로 더 복잡해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가 잡혀가면서 금리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완전히 높을 때하고 또 낮을 때하고 현재 상황들이 계속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어찌됐건 돈이 어디로 많이 수급이 되고 어떤 종목이 호재가 더 많냐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